성공은 쉽게 만족하지 않고 전진할 때 찾아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에 나오는 빌 게이츠의 말입니다. 이 문장 하나만 봐도 이 사람 성격이 딱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절대 멈추는 법이 없는 사람. 네.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마치 컴퓨터 소스 코드 분석하듯이 빌 게이츠라는 인물의 성공 코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저희 앞에 지금 자료가 여러 개 놓여 있는데요. 빌 게이츠 명언 모음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성공 비결에 대한 짧은 메모, 또 그의 성공 열쇠를 분석한 글도 있어요. 형태는 다 제각각인데 이걸 잘 꿰어보면 그의 성공을 움직인 거대한 운영체제, OS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빌 게이츠는 대단했다. 이렇게 위인전 읽기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번 탐구의 진짜 목표는 그의 생각이라는 그 소스 코드를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삶이라는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만한 거. 그런 함수나 알고리즘 같은 걸 찾아내는 거죠. 그의 생각을 거울 삼아서 나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머릿속에 깔린 기본 운영체제, 그 명언들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이걸 몇 가지 핵심 기능별로 묶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실행이랑 복구 기능입니다. 뭐랄까, 행동력이랑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죠. 실행과 복구. 네, 자료를 보면 머뭇거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 또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라.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네네. 근데 사실 이런 말은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교과서적인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유독 제 눈길을 끈 건 이거였어요. 실망스러운 결과가 발생했을 때 빨리 극복하라. 그냥 극복이 아니라 빨리라는 단어가 붙은 게 이게 핵심 같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빨리라는 단어, 그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요. 네,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특히 기술업계에서는 실패라는 게 숨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거든요. 하긴 그렇죠.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다음 버전을 위한 버그 리포트나 일종의 데이터로 보는 관점이죠. 실패가 아니라 버그 리포트. 와, 진짜 개발자다운 발상이네요. 바로 그거죠. 빌 게이츠는 실패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가장 큰 비용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결국 실패하고 나서 얼마나 빨리 정신 차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이 전환 속도가 성공의 관건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실패가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피드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OS의 다음 기능은 뭘까요? 바로 자기관리와 업데이트 기능, 즉 끊임없는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 되어라. 공부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심지어 휴일에도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말까지 있어요. 와, 진짜 빈틈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자료에 나오는 한 문장이랑 딱 연결하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여요. 어떤 거죠? 바로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독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하버드를 중퇴한 천재로만 기억하잖아요. 네, 그렇죠. 상징적인 이미지죠. 근데 정작 본인은 그 타이틀보다 매일 책을 읽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성공이 하버드라는 간판이나 타고난 재능 같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휴일에도 멈추지 않고 스스로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습관, 그 시스템 자체에서 나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성공한 결과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 자체를 계속 돌리는 데 집중했다는 거군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말하는 같이 일하기 힘든 천재 스타일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세 번째 주제인 관계 설정 기능이랑 연결됩니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구절이 나란히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비판 대신 칭찬하라고요. 다른 하나는 남의 비판을 받아들여라입니다. 잠깐만요. 그거 완전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남한테는 좋은 말만 해주고 나는 남의 쓴소리를 다 들으라니. 이게 한 사람 안에서 공존이 가능한가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바로 그의 관계 설정 OS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됐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방향이 완전 달라요. 칭찬은 팀원들을 향한, 즉 외부를 향한 리더십의 도구인 거죠. 동기를 부여하고 잠재력을 끌어내는 거고요.
네. 반면에 비판 수용은 자기 자신을 향한, 즉 내부를 향한 성장의 도구입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내 맹점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아, 방향이 다르군요. 네, 여기에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말라는 기본 원칙까지 더하면 자신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하지만 팀원들에게는 신뢰를 주는 리더의 모습이 완성되는 거예요. 와. 이 아슬아슬한 균형 감각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 조직을 이끌어온 핵심 동력이었을 겁니다. 와, 듣고 보니 그렇네요. 자신을 향한 화살이랑 타인을 향한 화살의 종류가 완전히 달랐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의 내면에 깔린 기본 운영 체제를 살펴봤습니다. 행동력, 자기개발, 관계 설정, 이 세 가지 핵심 기능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OS 위에서 돌아간 구체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은 무엇이었는지, 즉, 이 생각들이 어떻게 실제 성공 전략으로 구현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추상적인 철학이 어떻게 현실의 시스템으로 바뀌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당신이 보내준 야료에서 가장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꼽는 건 바로 몰입, 이머션입니다. 아, 몰입. 자료에서는 몰입을 어떤 일에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요. 빌 게이츠는 이걸 그냥 열심히 하자는 구호에 그치게 한 게 아니었어요. 아예 회사 전체의 시스템으로 설계해버렸습니다. 시스템으로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유명한 사고 주간, 싱크 위기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주간을 그냥 빌 게이츠 혼자 외딴 별장에 틀어박혀서 미래를 구상하는 뭐랄까 좀 신비로운 의식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료를 자세히 보면 진짜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이 사고주간이 빌 게이츠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저도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직원들이 1년에 2번씩 이 시간을 가졌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한가요? 전 직원이 일주일씩 자리를 비우고 생각만 한다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요즘 세상에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휴대폰 없이 1시간도 못 버티는데 일주일간 오직 생각에만 잠기는 환경을 회사에서 보정해준다니.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자, 일주일 줄 테니 아무 생각이나 해봐.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오, 어떤 시스템이죠? 사내 게시판에 임원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과제들을 올려요. 그럼 직원들은 그중 자기가 가장 흥미롭거나 잘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고르는 거죠. 아하. 그리고 자신의 사고 주간 동안 그 주제만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거고요. 와,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그냥 휴가가 아니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거대한 집단 지성 프로젝트 같은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깊이 생각하는 힘을 빌 게이츠라는 천재 한 사람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와. 조직 전체의 문화이자 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핵심 경쟁력으로 만든 거예요. 마치 아이잭 뉴턴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연구에 몰두했던 것처럼 조직 전체에 생각의 연구실을 만들어준 셈이죠. 이건 정말 탁월한 전략입니다. 개인의 몰입을 조직의 문화로 만들었다. 정말 강력하네요. 자,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아주 짧은 문구에 담겨 있었어요. 네, 체인지의 G를 C로 바꿔보세요. 찬스, 기회가 될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듯한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네, 처음엔 저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들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 중반,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변화, 체인지가 나타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 인터넷을 등장? 네, 당시 PC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인터넷은 어쩌면 자신들의 제국을 위협하는 골칫거리, 즉 위협으로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인터넷 브라우저가 새로운 플랫폼이 되면 윈도우의 중요성이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그 변화 앞에서 주저하거나 위협으로만 인식했죠. 하지만 빌 게이츠는 그 체인지의 G를 C로 바꾼 겁니다. 아, 인터넷이라는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향력을 외부로 확장할 절호의 기회, 찬스로 본 거죠. 그래서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으로 탑재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맞아요, 그랬죠. 그 결과 수년간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게 되죠. 이 문구는 바로 그런 전략적 방향 전환의 DNA를 담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그 파도 위에서 서핑할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죠. 와,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랑 연결해서 들으니까 이 문장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회사의 운명을 바꾼 실제 전략이었군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성공 코드의 마지막 부분,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는 바로 나눔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는 돈을 현명하게 쓰는 일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말하면서 재산의 9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죠. 95%라니? 이건 단순히 기부라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자신의 최종적인 정의를 보여주는 거죠. 성공의 정의요? 네, 돈을 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것까지. 그게 진정한 성공의 완성이라는 철학입니다. 앞서 명언에서 봤던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라는 말이 여기서 완성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성공의 소스 코드를 짜고 그 위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서 엄청난 부를 이룬 뒤에 그 모든 결과물을 사회에 환원하는 최종 패치를 내놓은 셈이네요. 와우, 완벽한 비유입니다. 개인의 성공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아주 넓고 깊은 차원의 성공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는 빌 게이츠의 성공 비결을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에 비유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실패를 데이터로 삼는 행동주의와 끊임없는 자기 업데이트라는 강력한 운영체제, 그 위에서 몰입과 관점 전환이라는 독특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나눔이라는 최종 업데이트를 통해 자신의 성공을 완성했습니다. 이 원칙들은 한 개인을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한 거대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당신의 일이나 삶에 지금 당장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솔직히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따라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원칙은 무엇이었나요? 실패를 버그 리포트로 삼는 태도, 조직적인 사고주관 시스템, 혹은 성공의 의미를 나눔으로 완성하는 철학,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남았습니다. 네, 당신이 보내준 자료 마지막에 누군가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성공 요인을 요약한 부분이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다룬 몰입 외에 타이밍과 계약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맞아요. 내 생각에는 타이밍과 몰입, 계약, 계속적인 창업과 도전, 이런 메모였죠. 네, 맞아요. 우리는 오늘 몰입이나 도전 같은 내적인 부분에 집중했는데 저 타이밍과 계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분석한 이 정교한 철학과 시스템 외에 어쩌면 성공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변수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PC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던 바로 그 순간을 포착했던 타이밍의 기술, 그리고 IBM과의 전설적인 계약처럼 비즈니스의 판도를 바꿨던 계약의 기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네요. 우리가 분석한 성공의 소스 코드 뒤에 숨겨진 어쩌면 문서화되지 않은 결정적인 함수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원칙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결정적 순간들이 중요했던 건 아닐까요?